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국내 일자리 환경에 대한 어려움과 고용 불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결핵 관리 정책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지난 25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류 중인 앙골라 국적 가족의 난민 인정 심사를 두고 열린 재판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띄웠습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성장기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접하는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은 우리나라인데요. 정부가 결핵 퇴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외국인 결핵 관리 정책이 큰 성과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향혜 아나운서입니다. 2017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결핵 발생률은 한국이 70.4명, OECD의 평균 11.7명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정부는 결핵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결핵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노인과 외국인 등 결핵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3월 외국인 결핵관리 정책을 도입한 이후 국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외국인 결핵 신환자 수는 201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 2,123명으로 최고치를 보인 후 2017년 1,632명, 지난해 1,398명까지 감소했습니다. 2년째 연평균 18.7%씩 줄어든 수치로 체류 외국인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결핵 환자 감소는 두드러집니다. 질병관리본부와 법무부는 19개 결핵 고위험 국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 전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하거나 체류 자격 변경이나 연장 시 결핵 검진을 의무화하는데 실제 이들 국가 외국인 대상 결핵 검진 결과 2016년 858명, 2017년 560명, 2018년 361명의 결핵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엔 경기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진행했으며 참여 외국인 8,811명의 잠복결핵 감염률이 28.5%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올해도 서울의 외국인 밀집 지역을 선정해 잠복결핵 감염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해 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4개월째 숙식을 해결하고 있는 앙골라 국적의 6인 가족이 난민 인정심사를 받게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조현정 기자입니다. 앙골라 정부의 콩고 이주민 추방 과정에서 콩고 출신의 루렌도 씨 가족이 박해를 피해 한국으로 온 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4개월간 노숙 생활을 전전한 이들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패소하며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유 등이 원고들에게 적절히 안내됐다며 원고들이 주장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난민 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불회부 결정 자체도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루렌도 씨 가족의 대리를 맡은 이상현 변호사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항에서의 난민 신청 절차에 대한 좀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정식 난민 심사가 아니라 일종의 간이 심사 인 것이고 궁극적으로 난민 인정을 받는 것이 타당한지 보다 심도 있는 심리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이런 출입국항에서의 심사 단계에서 걸러지는 것은 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관광비자로 입국한 루렌도 씨 가족은 원심 판결이 확정되면 불법 체류자로 분류돼 송환 조치가 이뤄집니다. 다문화 뉴스 조현정입니다. 세계화가 진행되며 성장기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접하는 Third Culture Kids, 제3문화 아이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미연 아나운서입니다. 배우 김고은, 마동석, 가수 니쿤. 이들의 공통점은 TCK,
다른 말로는 제3문화 아이들이라는 점입니다. 제3문화 아이들에 속하기 위해서는 성장기 동안 2개 이상의 문화적 배경을 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년기에 부모의 문화인 미국 문화를 첫 번째로 접하고 두 번째로 청소년기에 한국을 의주해 한국 문화를 접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외국민 등의 커뮤니티에서 새롭게 탄생한 제3의 문화나 이민 등으로 일본 등의 문화를 또다시 경험하는 경우 제3문화 아이들에 속하게 됩니다. 제3문화 아이들은 이민 간 국가에서 소속감 결여를 겪을 수 있습니다. 모국으로 다시 귀국할 때는 영문화 충격을 받거나 귀국 이후 재적응하는 과정에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적응할 때도 이제 바로 떠나야 되거나 그러면 제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한국만의 고등학교 문화가 있잖아요. 좀 다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좀 부족한 것 같고. 하지만 제3문화 아이들이 어려움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뛰어난 다문화 이해 능력으로 새로운 교육 방식이나 체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는 국제 무대를 배경으로 활동하는 데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좀 유연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디를 가든 적응하기가 조금 쉽긴 하더라고요. 어디에도 제가 부분적으로는 소속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걸 봤거든요. 문제는 여기민 등으로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가진 어린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적다는 점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제 정체성을 형성할 때 외국을 이제 넘나드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국가나 민족으로 정체성을 형성하기보다는 뭐 가족 안에서 아니면 이 아이들이 비슷한 아이들 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책들이 조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조금 읽어보시고 이런 아이들 특성을 조금 알고 있으면 아무래도 지도하거나 양육하는 데 도움이 되죠. 제3문화 아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다문화 뉴스 최미연입니다. 낯선 환경에서 성장기를 보내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을 만났습니다. 한국의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감사의 편지를 띄웠는데요. 김양혜 아나운서입니다.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청소년기에 한국으로 입국해 아직은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낯선 중도 입국 청소년들. 이들이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님께 드릴 빨간 카네이션을 만들고 한국어로 감사의 표현을 배웁니다.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드림 문화 복합센터는 중도 입국 청소년을 비롯해 다문화 가족과 외국인에게 한국 생활 정착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한국의 어버이날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설명을 하고 중국과 어버이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한국에서는 어떻게 어버이날을 보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계획입니다. 중국에서도 한국의 어버이날과 비슷한 모친절, 부친절이 있지만 부모님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모습은 이들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중국에서 장미꽃 주는데 한국에서 카네이션 주게요. 엄마 아빠하고 하루 고마웠다고 인사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건강하세요. 많이 건강하세요. 하트? 네. 또한 고국에 있는 할머니에게도 보고 싶은 마음을 전했습니다. 在那个延吉那边养了我三四年，我很感谢他。然后现在我走的时候，我老公在那边一个人也挺寂寞的，挺想他的。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그들이 전하는 감사와 사랑의 마음은 고스란히 전달됩니다. 재미있어요. 받았어서 좋았어요. 부모님 좋아할 거예요. 엄마 아빠에게 축하해요. 한국에서 새롭게 맞은 어버이날,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전한 감사 인사를 통해 다문화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다문화 뉴스 김양혜입니다. 다음은 단신입니다. 한국 이주 여성 유권자 연맹은 지난달 28일 부천시 근로자 종합복지관에서 2019년 총회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주 여성 활동가와 이주민 가족이 참석해 이주민의 법적 지위와 권리를 되새기고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주민들이 외국인 선거 문화와 한국인 선거 문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중독적인 민주 교육을 해가지고 나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특히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 그 소중한 한 표를 아낌없이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인지도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생강나무 비비센터 안순화 대표는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 선거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올바른 투표권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민주시민 교육과 더불어 이주민의 권리 보장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는 자유토론이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 출입국 체류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비자센터가 개소 4주년을 맞아 외국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이용 환경을 개편하는 한편 시스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별도 서류의 첨부 없이 여권 정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여권 정보 변경 신고 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바일 전자 민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이용자 중심의 화면 구성과 콘텐츠 개발, 민원 신청 절차 개선 등이 이루어집니다. 외국인 무역인 종합비즈니스센터 SBA에서 지난 24일 국내 제조사와 외국인 무역인이 모여 교류하는 글로벌 셀링데이가 진행됐습니다. 외국인 무역인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는 국내 제조 상품을 소싱해 무역업을 영위하는 외국인 무역인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21개국 출신 기업 46개가 입주 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SBA는 외국인 무역인과의 교류뿐 아니라 사무공간 제공과 상품의 해외 시장 진출 교육 등의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한편 SBA는 우수 상품을 발굴해 서울 어워드 우수 상품에 참가할 중소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며 홍보와 판로 개척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SBA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라이브 주민 시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황과 처우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김종윤 PD와 함께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네, 김종윤 PD. 먼저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가 같이 늘고 있는데요. 그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현재 국내 외국인 수는 236만여 명이 체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에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2021년에는 300만 명이 넘어설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는 만큼 동시에 외국인 노동자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90만여 명으로 증가를 했고요. 2018년에는 100만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문제도 커지고 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요. 단순히 외국인의 비율이 많은 어떤 중국이나 베트남 국적자가 아니라 E9이라는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시위 현장에 동참을 합니다. E9 체류 외국인은 2018년 기준으로 5만 4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국내 3D 업종인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들인데 고용주의 폭력과 협박에 시달리지만 고용 허가제로 인해 직장 이동 쉽지 않고 과도한 노동 시간을 고통으로 받고 있으면 근데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을 기념하면서 지난 4월 28일에는 보신각에서 모여 외국인 노동자들이 피켓을 들고 외치기도 하며 청와대 앞까지 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부당한 처우를 가하는 고용주에 대해서 신고할 방법이나 또 피해를 당한 외국인 노동자를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먼저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게 됐다면 근무지에서 가까운 노동청에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노동법 위반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노동청에서 현장 단속이 진행되어 근로감독관이 노동법 위반 증거 확보 목적으로 작업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이 조사 과정에서 체불의 인권과 같은 노동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게 되면 벌금장을 발급해 고용주는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고 체불 임금은 전액 지급하도록 하고 또 노동청에서는 벌금을 지불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이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렵더라면 가까운 외국인 노동지원센터를 방문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에 대한 인터뷰를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보통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접수를 받고 나서 이 부분에 사업장하고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업장에서 지불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고 지급할 의향이 없다 할 때는 노동청에다 진정서를 써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판정은 하지만 판정이 안 되는 경우는 좀 뭐 노무사님이나 변호사 쪽에도 도움을 요청하고 있고 각 지역마다 무료법률구조공단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 접수를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을 받으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또 소액채납 신청까지 해서 될수록 노동자분이 자기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혹시 100만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E9 비자를 받은 5만 4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 외에도 다른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더 있습니까? 네, E9 비전문 취업 비자 문제 말고도 다른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들도 고용에 대한 불안 현실을 맞고 있는데요. 바로 18년도 국가 통계 포털 자료 기준을 보면 12만여 명이 되는 결혼 이민자가 국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 결혼 이민자에 대한 인터뷰를 보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활동하는 건 좋지만 항상 불안한 거죠. 거기 시간제로 가는 거는 저한테 애도 보면서 가는 건 좋지만 그 사업 기간 만료되면 저도 일 그만두게 되는 거고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또 다른 일 찾게 되고 그러니까 안전적인 건 아니니까 항상 그동안 이거 끝나면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런 불안감은 항상 있었어요. 네, 결혼 이주 여성들은 처음에 말한 E9 비자보다는 한편으로는 상황이 조금 나은 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결혼 비자가 있기 때문에 평생은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을 위한 고용 안정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네, 어떤 이유인가요? 네, 정부가 결혼 이주 여성들의 거주 장기와 그리고 취업 욕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고령화 등을 고려해 이미 2012년에 전국 실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에서도 2015년에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이주 여성과 결혼 생활이 길어지고 또 연령차도 줄어들면서 다문화 가족의 경제를 이끌어갈 주체가 되었다는 것으로 이제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를 보면 부부끼리 21.8% 그리고 부부와 자녀가 46% 부부와 자녀 그리고 배우자 부모 형제가 9.6%로 거주하는 구성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의 경우는 59.5%가 이미 취업을 했다고 집계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결혼 이주 여성의 고용 형태를 좀 더 살펴보면 상용 근로자가 33.5%, 임시 근로자가 32.6%, 그리고 일용 근로자가 18.4% 등으로 나타나는데 이 중 51%가 안정적이지 않은 직종에 처해 있습니다. 이 통계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박람회를 열어서 코엑스와 서울시 등 그리고 즉 정부나 지자체에서 개선해라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주 여성들에게는 취업의 장벽이 일반 내국인보다 높기에 더 다양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라이프 주민 김종현 PD였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뉴스 단신입니다. 제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울림 봉사단은 지난 26일 센터 카페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진행했습니다. 다울림 봉사단은 그동안 서비스 수혜자였던 다문화 가족이 기여자로 참여해 재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단체로 급식 봉사와 양로원 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날 센터에서는 페이스 페인팅 소양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한 결혼 이민자는 향후 축제나 유치원 봉사 등에서 배운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25일에서 26일 다문화가족 20명과 김천 법교육문화센터를 방문해 법문화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인권교육의 일환으로 결혼 이민자가 한국 사회에 정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한국 사회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교육에 참가한 한 결혼 이주민은 다문화 가족의 실생활에 필요한 사례 위주의 법교육을 받게 돼 한국 생활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참가 소감을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한 달간 진행됐던 아세안 출신 다문화 가정의 한국 요리 교실인 아세안 쿠킹 클럽이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아세안 쿠킹 클럽은 베트남과 필리핀, 라오스 등 아세안 국가 출신 이주 여성들의 한국 음식과 요리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이번 요리 교실에는 부산 소재 9개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회원이 참여했으며 하반기에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자국 음식 문화를 공유하는 문화 교실을 개최합니다. 다음은 다문화 게시판 소식입니다. 교육부에서 다문화 가정 대상국과의 교육 교류를 통해 양국 교사의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교류 사업의 파견 교사를 선발합니다. 초중등 학교의 현직 교사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여성 농업인 수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 여성이 바라본 농업, 농촌 이야기를 비롯해 총 3가지 주제로 진행되며 여성 농업인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합니다. 서서울 예술교육센터에서 예술놀이 랩 커뮤니티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변에서 특정인을 불편하게 하는 문구와 광고, 이미지에 대해 함께 개선점을 나누는 프로그램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서서울 예술교육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문화TV와 탈모 전문 의료기관이 함께한 두 번째 고래의 꿈 캠페인 탈모 고민 해결, 건강한 다문화인 만들기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탈모 고민이 있는 다문화인에게 의료 지원이 이루어지며 자세한 사항은 다문화TV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어린이날은 어린이의 인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날이죠. 다문화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조금 더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문화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